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보기 시작해요. 엄마한테 이제 엄마나 귀신이 보여, 죽은 사람들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이 엄마는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사방으로 이제 방법을 찾고 다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는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아이는 이제 어떻게든 어렵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중학교 무렵에 아이 엄마는 이제 다니다가 어느 한 절, 뭐 지금 보기 생각해보면 포교원 같은 절인가봐요. 뭐 시내에 있었으니까 절이. 아무튼 이제 그 절에 갔는데 보통 이제 스님분들이 보살님도 그렇고 사주를 많이 보시거든요. 아예 이제 사주를 놓고 딱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아이가 어릴 적에 크나큰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고 아이가 성장 과정이 범상치가 않은데 그래도 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죽었어야 될 아이가 살아있는 걸 보니 이 아이는 신의 몸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는 이제 그럼 아이가 이제 무당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니 얘는 스님의 사주도 가지고 있고 무당의 사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평범하게 살기는 힘든 아이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를 한번 이제 보고 싶어 하니 아이를 한번 절에 데리고 와주세요 이러셨나봐요. 근데 엄마 말로는 이제 애가 기독교도 안 갈라 그러는데 절은 가고 싶어 할까? 아이한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물어보니 이상하게 흔쾌히 그래 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아이 손을 잡고 그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그래 법당에다가 인사할 것도 없고 다 괜찮으니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어머니는 저랑 잠깐 나와서 뭐 차나 한잔 하시죠 얘기하러 가셨고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한번 이제 보러를 가니 부처님 앞에 그 빨간 방석, 스님들이 이제 원물 내오실 때 절하실 때 쓰는 방석에서 아이가 곤히 자고 있더래요. 평소에는 한두 시간만 자면 놀래서 비명 지르던 애가 거기서는 편안하게 자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는 살인귀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스님의 그걸로 특이한 것을 보는 반정상적인 아이로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참 아이한테 이상한 일이 많았던 시기예요.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교통사고였거든요. 그 교통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은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등교를 하는 길에 앞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한 4-5명 정도가 있고 2차선 도로에 저쪽 오르막길 위쪽에 화물차 트럭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대요. 거기선 사람이 내려가지고 뭐 물건을 옮기고 있었고 앞에 사람이 한 3-4명 정도가 지나가는데 이제 본인이 딱 지나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조심해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딱 바라보니까 분명 물건을 옮기고 정차했던 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경사신고돼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아이가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고 섰다가 당연히 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뼈와 뼈 사이 물렁뼈가 찢어져서 양쪽에 그거를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잘 걸어 다니고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흔하지 않은 교통사고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여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인지 몰라도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집을 나서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밑에 동생 사고 칠 것 같으니 조심해. 조만간이야. 엄마는 그게 뭐 반반이겠죠? 솔직히 느낌상 아이가 아무리 예견한 거라고 해도 자기가 아직 진짜 무당은 아니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전화벨 하나가 울리더래요. 뭔가 느낌적이 안 좋은데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댁의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헐레벌떡 이제 차려입고 병원으로 갔죠. 가니까 딸의 모습이 뇌 한쪽이 함몰되어 있었고 머리뼈 한쪽이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피가 난잡하게 있었다고 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된 거니 이 상황을 알아보니, 그 새벽에 친구가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나 오토바이 생겼으니 오토바이 타러 오지 않을래? 동생이 그래? 하고 나와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냥 교통사고에서 그렇게 난리는 없잖아요. 아니면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도. 알아보니까 둘 다 헬멧을 안 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박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는 살려야 되니까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고, 네, 의사 선생님 말이 아이가 너무 심하게 다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살아나는 게 좀 힘듭니다. 가망이 없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엄마는 이제 가슴이 철렁 앉은 거죠.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 아들이 정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동생 안 죽어. 그러니까 울지 마. 일단 나도 갈게. 일단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울면서, 그 당시 이제 이해했던 말은 기억이 난대요. 어머니가 안 죽는다라는 거는 내가 귀에 그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아들이 오고 수술이 잘 끝나고 들어를 왔는데 다행스럽게 동생은 살았어요. 네,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의 고비를 넘었더니 또 하나의 고비가 나온 거예요. 어떡하냐. 다른 건 몰라도 애가 안 깨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들. 그랬더니만은 아들이 또 투명스럽게 괜찮아, 쟤 일주일 뒤면 일어나. 그 말이 엄마한테는 희망적이었대요.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맞겠지, 맞아야 돼. 반신반의 의심보다는 아들이 얘기한 거니까 뭔가 그때는 확신에 찬 것 같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뒤에 동생이 일어를 났어요. 동생이 일어나서 엄마를 바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안면이식 뭐 그런 것도 없고, 대신에 엄마한테는 약간 두 번 소름이 돋을 뻔한 게 뭐냐면은, 동생이 일어나자마자 엄마 저기 할머니가 있는데 오빠랑 똑같이 생겼다. 내 할머니가 오래. 엄마는 시겁한 거예요. 애가 방금 일어났는데 왜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고 있지?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절에 가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죽은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날 절에서는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동생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차 회복이 들어가고, 그 당시 이제 절에서는 아들이 몸 죽인 걸 알잖아요.
동생이 사고 난 게 아이가 신가물인데 시인의 인내심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무리 해도 안 믿겼대요. 아들이 예언을 했고 했지만 아들한테 너가 신가물이고 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알고만 계셨었죠. 근데 지금껏 해온 예언들이 다 맞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어쩔 수가 없겠네요 하고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가 무당이 돼야 된다. 안 돼서 집이 이렇게 힘든 거다 얘기하니까 아들이 정말 퉁퉁몇게 알아, 내 운명 무당인 거. 근데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아들은 미리 무당이 돼야 된다는 미래를 알고 있었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일단 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는 그냥 말았다고 해요. 그래, 네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냐. 그래도 동생은 살았으니까, 가정은 살았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러넘기셨대요. 근데 이게 신에서는 신가물이 신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하나를 죽일 준비를 해요. 겁을 준다고 하죠. 어느 사람을 고를까 하면서 누구 하나 겁을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동생이었고, 그럼에도 동생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일단 인내심은 다 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들은 경우는 없는데, 보통 신가물 후보가 없으면은 다른 조카, 다른 외가 친가 쪽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조카 친가 쪽에서 자녀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하게 해줍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해줘요. 예, 막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잔인하네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아이의 유년기는 일단은 뭐 개겼다는 벌로 인한 동생의 벌전이 있었고, 후보가 없으니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년기 생활은. 이 썰의 주인공은 과연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